텍사스주 교육위원회에서는 오늘 약 550만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경 이야기 학습 의무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교육위원회는 표결 결과 9대5로 이번 조치를 가결했습니다. 자, 텍사스주는 이미 모든 공립학교에 성경의 10계명을 계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그러한 주입니다. 이 결정은 올해 초에 연방 항소법원에서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실마다 10계명을 다 프린트해가지고 걸어놓을 수 있게 그렇게 해놓았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결국은 연방 항소법원에 올라가가지고 그건 텍사스주에서 얼마든지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땅땅땅. 그래서 이제는 뭐 그거 가지고 누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가봤자 땅땅땅 어차피 텍사스주 교육위원회에 손을 들어줄 게 빤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텍사스주에서는 모든 공립학교에 10계명이 교실마다 다 걸려져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성경을 정식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자, 다른 공화당 주들도 지금 텍사스주가 이렇게 공교육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에 뭔가 좀 우리도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더더군다나 이 텍사스주의 움직임이 중요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공교육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계속 나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는데 부모들이 역시 재택근무하면서 집에서 아이들이 뭘 공부하나 봤더니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들 제가 보았습니다. 교육이 바로 잡혀야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들한테 너무나 잘못된 완전히 좌경화된 잘못된 교육을 하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이 교육 이거 더 이상 아이들을 공교육에 맡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그때 들고 일어나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사립학교를 보내든가 뭐 크리스찬 스쿨 같은 그런 사립학교를 보내든가 아니면 형편이 안 되면 그냥 홈스쿨링 너 집에서 공부해 학교 가지 마 이렇게 해버리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나올 때마다 공약사항으로 내걸 특히 이제 공화당 정치인들이 그런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걸었죠. 연방교육부 없애버리겠다.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연방교육부로 실제로 없애는 이제 수순에 들어가 있고요. 연방교육부 없애버리고 학교 선택의 자유를 학부모들한테 주겠다. 그래서 부모가 원하면 그러면은 그 부모가 원하는 공립학교가 아니라 사립학교가 됐던 차러 스쿨이 됐던 혹은 뭐 매그넷 스쿨이 됐건 혹은 홈스쿨이 됐던 어떤 형태든 간에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돈 얘기입니다. 돈 얘기. 지방세를 내게 되면 그 지방세의 상당 부분이 지원금으로 교육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서 나온 교육비에 플러스해서 연방에서 교육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지원 예산이. 그래서 지방에서 만들어진 교육비, 교육 지원금, 교육 예산과 연방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교육 예산이 합쳐져서 공립학교들이 운영이 되게 됩니다. 계산이 다 학생 한 명당 2당 얼마씩 이렇게 다 계산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차라리 부모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학부모한테 줄 테니까 학교에 주는 게 아니라 학부모한테 줄 테니까 그 학부모가 그러면 그 돈을 아이 교육에 써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교육비로 쓰게끔 따로 통장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을 각 주마다 지금 채택하는 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플로리다도 그렇고 조지아도 그렇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교육을 아이들이 받게 하기 위한 이러한 부모들한테 자녀의 교육권을 주는 학교 선택의 권리를 주는 이러한 그 법률들이 여러 곳에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연방 차원에서도 그러한 제도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공교육이 망가졌기 때문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자라는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에서 지금 텍사스에서 하는 건 뭡니까? 공교육을 개혁해야 되겠다. 완전 좌파들로 똘똘 뭉쳐 한국으로 따지면 전교조 교사들만 똘똘 뭉쳐져 있는 이런 학교판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거죠. 사람을 바꾸는 게 어렵다면 그러면 우리가 직접 커리큘럼 바꿔줄게. 그래서 지금 학교 안에 10계명 넣어야 돼.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에 성경을 넣어야 돼. 아이들 성경 가르쳐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수 독서 목록에다가 성경의 각 장들을 다 포함시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져 있죠. 66권의 성경들을 다 분해해가지고 이거를 추천 도서 목록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추천 도서 목록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라든가 특별한 시간들을 이용해서 어떤 책들을 읽었습니다라고 독후감을 제출을 하고 그것으로 점수를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절차들을 받게 됩니다. 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럴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죠. 비평가들은 이러한 결정들이 헌법의 종교 설립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이 조항을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는데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의 종교를 특정 종교를 갖다가 자꾸 주입하려고 하고 강요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거다. 헌법이 준 종교의 자유를 위반하는 거다. 이게 이제 반대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학교 시스템의 기본적인 유대 기독교 교리를 되살리는 것이고 이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역사적으로 이 기독교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미국의 건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주의를 온전히 이해를 해야 그래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와가지고 같이 농사를 짓고 살면서 이 땅에 먼저 와서 살고 있었던 다른 이웃 부족들과 같이 친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고 뭐 이러한 역사의 그 바탕을 놓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주의적인 시각에서 미국의 역사를 놓고 이야기하면 정말 대단하고 아름다운 역사들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독교주의를 싹 배제하고 아주 암울하게 역사를 만들어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래서 뭐 침략과 찬탈, 막 사람 머리 가죽 벗기는 이야기 나오고 뭐 다 죽이고 뺏고 막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막 침략과 찬탈, 죽이고 뺏고 막 이런 식으로 노예 부려먹고 뭐 이렇게 미국의 역사를 아주 못된 착취의 역사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좋은 역사를 가르쳐 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거기에 기준이 뭐였느냐? 결국은 크리스찬이티가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각이 달라질 수 있었다라는. 물론 이제 추천 도서 목록이라는 것은 성경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동화책이라든가 뭐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든가 혹은 미국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책들이나 문서들, 뭐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들이 쓰는 시나 소설 이런 것들이 다 광범위하게 포함이 됩니다. 필수 도서 목록에 보면은요 이솝 우화도 들어가 있고 아메리카 원주민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돈키호테 뭐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고전 작품들도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성경이 포함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라틴계와 흑인 학생이 다수인 텍사스주에서 이 목록의 상당 부분이 백인 남성 작가가 쓴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거 안 된다. 백인 작가가 쓴 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흑인 학생들이 많은 이 학교에서 왜 백인 작가들이 쓴 책을 추천 도서 목록으로 하느냐? 안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같은 지적은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인종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관을 기초로 하는 거여야죠. 흑인도 미국인이고 백인도 미국인이고 라티노도 히스패닉도 미국인입니다. 라티노 히스패닉 아메리칸이죠. 히스패닉 아메리칸. 저희도 한국계 미국인. 다 미국인입니다. 미국인. 아메리칸. 그러면 미국인이 쓴 책이지 그게 흑인이 쓴 책, 백인이 쓴 책 이렇게 구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미국인이 쓴 책이지. 생각 자체가 정말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인종 간의 갈등을 아예 그냥 기정화하고 고착시키는 것밖에는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주면 미국은 다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5만 가지 민족이 다 모여있는 게 미국인데 이민자의 나라인데. 그래서 결국 이 미국이 미국다워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근데 그 제대로 된 국가관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흑인이 뭐 백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추천 목록에 이게 많이 들어가면 안 돼. 학생이 흑인들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좀 갑갑하기 짝이 없는 헛소리들이다.